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정강 후약의 패턴으로 조금 아쉬운 마무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여전히 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어젯장에 간밤에 좀 주인공은 TSMC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TSMC의 지난해 매출액이 한화로 약 177조 5천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80조 원을 기록하면서 TSMC 종목을 필두로요, AI 반도체주들의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블랙록, 모건 스탠리까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섹터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 앞으로 다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일단 정책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도 좀 이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용 지표 그리고 또 제조업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반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금융주 역시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시장이 계속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지연 리스크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되 시장이 섹터 로테이션과 함께 강세장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형주를 포함해서 이제는 빅테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주만 볼 것이 아닌 소비주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들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밤에 고용지표부터 또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상 내용까지 나왔던 자세한 이슈들 잠시 후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자, 정말 5,000피까지는 도달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강하게 지금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량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어제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가 4,797선, 코스닥은 95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로봇 그리고 또 하나그룹주들 여전히 강했고요. 조선주 그리고 현대차보다 조금 약했던 기아가 어제는 더 강하게 오르면서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 여전히 보여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후반부에 지수를 강하게 상승하게 했던 재료 아무래도 이 환율 급등 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TSMC의 실적, 어닝서프 때문이었겠죠. 관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젯장에서 반도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줬고요. 이 대법원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아무래도 공방전 안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셔야겠고요. 또 CS 2026을 계기로 현재 계속 저평가되고 있는 로봇주들 다시 한번 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나우로보틱스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피지컬 AI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주 순환매를 보이던 이 지수가 3전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SK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했고요. 제주반도체가 상승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색깔이 순환매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아무래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엇박자를 좀 타게 된다면 확실하게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다시 한번 반도체를 지켜봐야 할지요. 오늘도 장전 최선의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이슈 다뤄드릴 예정이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시황도 자세하게 브리핑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알기 쉽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저희 채널 연동되니까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어제장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역대 8번째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새해 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랠리한 건데요.
미증시 하락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 관련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개인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런 대기록을 세운 겁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 불 켠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의 주인공이었죠. 1.58% 오르면서 4,79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제 4,800선 5,000피까지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로봇주의 강력한 반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3년 저항대인 950선을 돌파했는데요. 0.95% 오른 951.16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이 선에 완전히 안착한다면 소외됐던 중소형 주로의 온기 확산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기관 매수가 누적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었고요. 그러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도 두드러졌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보였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세 보였고요. 3,148억 원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토큰 증권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토큰 증권 STO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시대가 막을 올리는데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지 3년 만입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의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한 증권이고요. 조각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 등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환율이 오르면서 정부가 신규 외환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 새로운 거시경전성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금통위 회의에서는 시장 예상보다도 매파적인 스탠스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금통위가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처음으로 우리 외환 시장에 구두 개입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정부가 더 센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정부는 새 규제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 금융회사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많은 업종이 빨간불 켰습니다. 어제 오후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투톱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 2.57% 올랐고요. SK하이닉스 0.94%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주 기대감에 조선과 방산도 강세 보였고요. 또 현대차그룹 로봇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순환매가 이어졌는데요. 로봇부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협력해 로봇을 본격 도입한다는 소식에 포스크DX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한화그룹주 인적 분할 결정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에 원전과 전력기기는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두 가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현대약품이었고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56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약품은 어제 탈모증 치료제 브랜드 마이녹실의 대표 제품이자 바르는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액 5%의 신규 TV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모주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언급해서 주목받은 바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현대약품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번 광고를 통해서 마이녹실액 5%의 특성과 신뢰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KNS였고요.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11,790원에 마감했습니다. KNS가 SOS랩의 라이다 센서, 자동화 설비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요. KNS는 다양한 자동화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조립 자동화 영역에서는 타사 대비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은성 FA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발주 재개 기대와 함께 날아오는 KNS는 이번 SOS랩과의 프로젝트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AR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 증권이었고요.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인데요. 실적 호조 기대를 등에 업은 코스피 지수는 조만간 5천을 뚫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지면서 증권주에도 온기가 확산하고 있고요. 코스피 강세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자산관리 IB 부문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자 부국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정부가 재사용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면서 2035년까지 킬로그램당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만 원 수준으로 우주 수송 비용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현행 발사체 누리호의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의 10분의 1 수치로 재사용 발사체로 시장을 독점하는 스페이스 X 수준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 후속기 개념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지난달 재사용 발사체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확정됐고요. 이 개발은 올해 본격화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 R&D를 포함해 항공혁신에도 박차가 가해지는 가운데 재사용 관련 소식이 더해지면서 한국항공우주, 컨택 등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미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간밤 미증시는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랠리를 이끌었고요.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주도 급등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유보에 유가가 급락한 점도 증시 랠리에 일조했습니다. 다우는 특히 주요 은행주 랠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0.6% 오른 49,442선에 장 마쳤습니다. 나스닥 역시 0.25% 올랐고요. 23,53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0.26% 오른 6,944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SMC의 실적이 AI 버블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엔비디아는 2% 넘게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도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금융 섹터 강세 보였었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는 0.14% 빠지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FDA가 체중 감량 알약 심사를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어제 증시 살펴봤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도 펀더멘털과 수급의 힘으로 강한 반등 만들어낸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PBR 밴드 상단이 높아지면서 강한 추세를 형성 중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활용한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일은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해당 일정들도 계속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 강세 흐름 나타났고 또 금융주들도 실적 호조 속에서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49,442선, 나스닥은 23,530선,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6,94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까지 이 정치적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좀 투심을 짓눌렀는데 그동안에 이런 하락했던 부분을 오늘 좀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보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영향으로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가 4% 넘게 하락하면서 59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63달러 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자, 일단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죠. TSMC가 어닝 서프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올해 매출도 전년 대비 무려 약 3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TSMC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7%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3.8%까지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도 정말 오랜만에 2%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TSMC와 ASML, 램 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5% 안팎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ASML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이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주들 위주로 굉장히 초록불 짙게 그려내고 있고요. 또 금융주들도 강하게 초록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TSMC의 이제 실적 그리고 자본 지출을 통해서 앞으로 이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잠시 후 자세한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골드만삭스도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4.6%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5.7% 급등하면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역시 이 고용 시장의 좀 견조함을 또 시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기를 하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는 약보합, 그리고 아마존과 브로드컴, 메타까지는 강보합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통 산업주도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캐터필러, 시스코 시스템즈랑 보잉 같은 이런 종목들도요 2% 안팎의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도 시세가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고용지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19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인 20만 7천 건보다 줄어든 수치를 보였죠. 이 말은 즉 이제 시장 전망치도 하회했고 고용이 조금 더 탄탄하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를 비롯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 고용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도 하지 않지만 해고 역시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해고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다만 펩시코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이 메타 이런 일부 기업들이 감원을 발표를 했었죠. 다만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188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도 전주보다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시장 예상치도 윗도라고요. 아무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하회했다라는 건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모두 강한 모습을 현재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반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다시 한번 억누르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볼게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이 부과해온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다만 이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AI 분야의 이런 쪽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약 2,50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대만의 투자 규모는 앞서 한국이 약속했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일본의 5,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수준이죠. 그리고 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이 상호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춥니다.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수준과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또 제너릭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항공기 부품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가 일단 AI 칩 수요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세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을 좀 일으키게 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올해 매출도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AI 메가 트렌드 속에서 560억 달러, 그러니까 좀 약 82조 4천억 원 정도를 설비 투자에 쓰겠다라고 또 컨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그리고 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역시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어닝 서프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았고요. 일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위협이 있었잖아요. 글로벌 칩 산업에 많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아직 AI 붐에 힘입어 급증하는 이 수익에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1분기에도 TSMC는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낙관을 하면서 설비 투자 이야기도 좀 주목이 됐었죠.
일단 이 웨이 회장은 AI는 진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미 시작했다.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또 말한 바도 있습니다. TSMC의 시총이 1조 4천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이고요. 삼성전자의 시총이 무려 2배 이상이다라는 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수요 호조 속에 공급 부족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고 메모리 가격 강세, 정말 이 공식은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을 이런 점들이 반도체주들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에서 이 주가 상승의 촉매 역할을 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메모리 가격 강세가 데이터 센터 이외의 PC,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도 B2C 수요를 둔화시킬지 그로 인해서 좀 주식시장 내 주도권이 좀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들이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던 금과 은 가격이 좀 쉬어갔고 구리 가격도 하락을 좀 큰 폭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의 관세를 좀 유보하기로 했죠. 이날 발표된 미국 또 고용지표 호조가 달러 가치를 좀 절상시키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단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과 은값에 더불어서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구리 가격 역시 뚝 떨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에서 시위자 살인 행위가 중단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걸 밝히면서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는 또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의 이런 상징인 금과 은값이 또 떨어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세 이야기인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끼쳤었죠. 아무래도 미국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정부와 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업계에 다만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품목은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첨단 AI 칩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다는 또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들과 긴급 회의를 어제 또 열었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또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고요. 당장 25% 관세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2단계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1단계 협상 결과가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챗GPT와 같은 글로벌 모델과 국가대표 AI, 이른바 KAI를 선발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결과가 어제 좀 나왔었죠. 그런데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서 어제 네이버 주가가 또 5%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기술력 검증은 통과를 했는데요. 독자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또 특히나 중국 알리바바 모델을 그대로 또 일부 사용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탈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또 장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9만 달러를 회복했다. 9만 7천 달러를 회복했다는 이야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 미국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죠.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이런 공개적인 반대 선언 발언과 함께 급락을 했고요.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이 크립토 시장에 관련된 주식 종목들의 약점으로도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힌 거고요. 또 암스트롱은 X를 통해서 그대로 이 법안이 통과를 지지하기 어려울 만큼 결함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시장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었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6.48% 하락하면서 239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스트로테지와 라이엇 플랫폼스 등 이런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도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종 법안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관련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야겠고요. 코인베이스 주가는 연초 이후에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12월 15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헤드라인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현재 9시 8초 지나가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개장했는데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월 16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시장 지금 출발을 했는데 희비가 좀 엇갈린 채 지수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원달러 환율도 7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어제와는 다르게 좀 부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4,8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나타나면서 9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 부재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홀로 2,8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비슷한 물량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죠.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홀로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역시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반도체 투톱 상승불 켜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4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27% 상승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75% 상승하고 있고 어제 이어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 강한데 특히 어제 장처럼 현대차보다 기아가 조금 더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죠. 2.49% 오른 15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오늘 좀 쉬어가네요. HD 현대중공업 1%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오션은 반면에 강보합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도 흐름 좋습니다. 2.6% 상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9% 또 급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BM 15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좀 더 강하죠.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일단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자릿수대 슈팅이 나오기도 했죠. 어제 너무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은 쉬어갑니다. 1.5% 밀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단도 현재 흐름 좋지 못하네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되다 보니까 ABL 바이오, HLB, 삼천당 제약, 코오롱 티슈진부터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까지 모두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반면에 2.6% 상승하며 6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4%대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69,9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프리마켓 장에서부터 로봇주 쪽으로 또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 섹터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윤선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윤선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키우더니 4,800선의 문턱까지 오르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이후에 상승 전환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TSMC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 막판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코스피가 4,800선을 넘어서면서 역시 시작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조선주는 반등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오션에서는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오늘도 로봇 관련주가 계속 이어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중소형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어제 그러면 우리 시장의 주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섹터는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선업종이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그중에 하나오션은 여전히 분출을 하고 있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세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연초부터 국내 조선사들이 잇따라 탱커 수주에 성공하면서 올해 수주 흐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오션은 또 어제자 기사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5년간의 불공정 하도급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처음에는 180억 원이 부과됐었던 과징금을 18억대로 대폭 낮췄다는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과징금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 기업 신뢰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상황입니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주의 3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조선주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미군과 조선업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선주 하나오션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하나오션은 6.23% 상승한 13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현대중공업도 2.60% 상승, 삼성중공업도 6.35% 상승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도 FLNG 수주 확대로 2027년부터 실적 기여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발주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작년을 지나서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로봇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로봇주 그리고 오늘도 로봇주가 뜨거운 모습인데요.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로봇주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는 과거부터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에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이 로봇주와 관련된 시장 전반에 불을 지핀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어제 가장 크게 오른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요. 사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소 힘이 빠져 있지만 어제는 13.07% 오르면서 51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산업용 로봇 수주도 많이 가져갔고 또 최근에는 한국천문연구원 테스트 관측소 구축을 마무리했는데요. 실제로 운용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로봇 전문 기업인 나우 로보틱스도 크게 올랐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나우 로보틱스는 시작의 흐름이 좋은 분위기입니다. 인수 후에 시너지를 바로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가 큰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나우 로보틱스는 약 5,000평 규모의 대형 공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양 로보틱스의 시절까지 함께 가동될 경우 앞으로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또 한양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또 현대모비스, 기아, 포스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약 3,000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고요. 2028년쯤에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우 로보틱스 종가를 체크해 보시면 고점을 돌파하면서 첫 상한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휴림 로봇도 17% 넘는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최근 물류 자동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자율 이동 로봇이 실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로봇 시장이 단순한 테마성이 아니라 제조 물류 서비스 자동화 구조에 꼭 필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또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수주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휴림 로봇도 17.33% 오른 11,17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기아입니다. 그동안 현대가 많이 달려오면서 기아의 질주가 바통을 이어받은 모습인데요. 오늘도 기아는 흐름이 좋습니다. 기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공개로 로봇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현대차와 현대차 관련주들도 올라오면서 기아의 주가로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아도 최고가를 어제 새로 썼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9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기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7%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기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 밸류에이션은 현대차 밸류에이션의 90%를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기아 역시 현대차처럼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이고요. 앞으로 기아가 현대차의 상승폭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는 현재 25조 원 정도인데 기아의 적정 시가총액은 73조 원이 되는 게 적정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아는 이번 달 28일이죠. 2025년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치에 맞는 실적과 함께 기아가 지금의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아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상승의 배경에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 올해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지난해는 AI 반도체에 가려져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로봇, 피지컬, AI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1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의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를 분석했을 때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는 현대차의 주가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아가 좀 달려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어제 2.55% 오른 42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 K제약 바이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고 있지만 어제는 전반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 13일부터 15일이었죠.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 기업들도 대거 참석해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투자 유치를 시도했고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메인 트랙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부문에서는 D&D 파마텍과 알테오젯, 휴젤 등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20종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49기사에 출시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익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익을 바탕으로 더욱더 신약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어제도 5.06% 오르면서 68만 5천 원의 거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세계 최대 행사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옴의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삼청당 제약도 현재 보안 마케팅 전략 이후로 그동안 발표하지 못했던 자사 미국 법인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는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삼청당 제약은 25만 3,5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어제 시장을 이끈 섹터를 알아봤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 체력이 강합니다. 다시 한번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9시 16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극초반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을 줄여냈긴 했어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고 4,8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0.33% 밀린 채 9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현재 수급이 어느 쪽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 그대로 받아갑니다. 삼성전자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하락 전환했네요. 지금 음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DX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7.76% 상승이고요. 프리장에서는 원전이 좀 쉬어가나 했더니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힘을 내주네요. 3.46% 상승입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0.6% 상승이고요. 기아 강하게 올라주고 있어요. 4% 넘는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15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7% 넘는 상승률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한화갤러리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6%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약품도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상승 VI 발동이 됐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주들 여전히 강하고 오늘 가장 강한 건 클로봇입니다. 10%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나우 로보틱스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서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부터 유진 로봇까지 상승세 좋고요. 제주반도체도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안에서 거래대금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 제약바이오는 거의 보이지 않죠. D&D 파마텍 지금 현재 4.8%나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거의 좀 금쪽이라고 봐도 될 만큼 제약바이오 힘이 약한데 오히려 가격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지요. 좀 유념하시면서 오늘 장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지수 분위기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코스피가 여전히 4,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스닥보다 강한 힘 보여주고 있어요. 5,000포인트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있어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